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란 하나 먹는 방식 때문에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중장년층의 건강과 식습관을 연구해 온 사람인데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특히 계란이요. 계란 자체는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예요. 60대 이후에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몸이 붓고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계란을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요즘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분 계신가요? 혹은 소변 색깔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아버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70대 초반이신데 평생 건강 하나는 정말 자신 있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 빠지지 않으시고요. 단백질 챙긴다고 삶은 계란을 꼭 2개씩 드셨어요. 드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계란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하셨대요. 뭔가 무겁고 피곤하고 소변이 예전보다 확 줄었다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참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온몸이 붓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던 거예요. 당장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문제가 계란 자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란을 먹는 방식이요. 그리고 늘 함께 드시던 음식이 문제였던 거죠. 이분은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시고 나서 꼭 두유를 한 잔 마셨어요.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조합이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 특별하게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하게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계란 먹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 조합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계란을 도구로 만드는 최악의 식탁 습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마다 계란 먹고 두유 한 잔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단백질 2배로 챙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이 조합이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콩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계란 단백질 소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거든요.
국내 영양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콩 단백질에 포함된 어떤 성분이 동물성 단백질의 소화를 늦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속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콩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만난 71세 김영호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아침마다 계란 2개 드시고 두유 1잔 마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점점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얼굴이 아침마다 붓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콩팥 수치가 안 좋아진 거였어요. 그럼 뭘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계란 드실 때는 두유 대신 미지근한 물 1잔 마시세요. 아니면 사과 반쪽 정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물은 소화를 도와주고 사과는 장에서 노폐물을 붙잡아 주거든요. 이것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단백질은요,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만 주고 콩팥만 힘들게 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계란 먹고 두유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계란 먹고 나서 바로 감이나 홍시 드시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감 좋아하시죠?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감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계란 단백질이랑 만나면 소화를 엄청나게 방해해요. 해외 소화기 연구 자료를 보면요. 특정 과일 성분이 단백질 응고를 촉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위 속에서 단백질이 뭉쳐버린다는 거예요. 69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식사 후에 홍시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계란 먹고 나서 홍시 1개 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근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붓는 거예요. 왜 이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계란과 홍시 조합 때문이었어요. 이걸 끊고 나서 몸이 확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계란 드신 후에 과일 드시고 싶으시면요. 최소 2시간은 기다리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본인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시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식사 후에 바로 과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시간 간격을 꼭 두세요. 세 번째는요. 계란 먹고 나서 진한 차나 커피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흔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이 계란의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차 성분이 철분이나 단백질 흡수를 낮출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게다가 카페인은 몸속 수분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콩팥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73세 최성호님은 평생 아침 계란 먹고 녹차 1잔 하는 게 습관이셨어요. 근데 자꾸 만성 피로가 오고 몸이 붓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습관 때문이었던 거죠. 녹차를 끊고 물로 바꾸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식사 후에는요, 최소 1시간은 물만 드세요. 차나 커피는 그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콩팥이 약한 분한테 정말 부담이 되거든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몸 상태가 확 달라질 거예요. 계란 먹고 바로 차 1잔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계란을 너무 퍽퍽하게 완숙으로 드시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완숙 계란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백질 구조가 과도한 열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걸 분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효율이 떨어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68세 박미경 님도 평생 완숙 계란만 드셨어요.
반숙은 안 익은 것 같아서 싫다고 하셨죠. 근데 자꾸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반숙으로 바꿔보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거부감이 있으셨대요. 근데 한번 드셔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셨어요. 속도 편하고 몸도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란은요, 반숙이나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계란찜도 좋고요.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좋습니다. 씹기 힘들면 소화는 더 나빠져요. 부드럽게 드세요. 계란을 너무 딱딱하게 드시고 계신가요? 조리법 한번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요, 계란에 짠 양념을 많이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나트륨은 콩팥과 혈관의 최대 적입니다. 국내 고혈압 연구 자료를 보면요, 염분 섭취가 늘어나면 콩팥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염분까지 많이 먹으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75세 오정수님은 계란을 간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짭조름한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매번 그렇게 드셨죠. 근데 혈압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고 몸이 붓는 거예요. 간장을 끊고 들기름 한 방울로 바꾸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붓기도 빠졌대요. 계란 드실 때는요, 소금이나 간장 대신 들기름 한 방울만 살짝 뿌려 드세요. 아니면 그냥 드셔도 돼요. 짠맛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익숙해지면 계속 찾게 되거든요. 지금 끊으셔야 해요. 여러분은 계란에 어떤 양념을 찍어 드시나요? 짠 양념 드신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이렇게 5가지 습관만 바꿔도 계란이 독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계란을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생활 속 실천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부터 드시는 겁니다. 계란 먹기 전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을 계속 잃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액이 좀 걸쭉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음식을 드시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콩팥도 힘들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장도 깨어나요. 그 다음에 계란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해요.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하거든요.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거 꼭 습관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은 아침 첫 습관이 뭔가요? 물부터 드시는 습관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요, 계란과 사과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과에는 장에서 노폐물을 붙잡아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먹으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사과가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게다가 사과는 소화도 잘 도와주고요. 특히 껍질째 드시면 더 좋습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계란 드실 때 사과 반쪽만 함께 드세요. 많이 안 드셔도 돼요.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해도 소화가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냉장고에 사과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내일 꼭 준비하세요. 세 번째는요, 계란찜에 부추나 호박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겁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부추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요. 호박은 붓기를 빼주는데 좋거든요. 계란찜 만드실 때 이 채소들을 함께 넣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콩팥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다만 기름을 많이 쓰지는 마세요. 계란찜은 기름 없이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요리할 때 채소 충분히 넣고 계신가요? 계란만 먹지 마시고 채소랑 같이 드세요. 네 번째는요, 저녁에는 계란보다 다른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저녁에는 소화 기능이 아침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녁에 계란처럼 무거운 단백질을 드시면 밤새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붓기 쉬워요.
저녁에는 두부나 흰살 생선처럼 가벼운 단백질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밤에 과식하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잖아요.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계란은 아침에 드시고요. 저녁 식사 후에 몸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무겁다면 양을 줄이고 가벼운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는요, 계란 먹은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아요.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도 소화가 훨씬 잘 돼요. 혈당도 안정되고 순환도 좋아지고요. 특히 아침 계란 드신 후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몸이 완전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식사 후에 바로 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가볍게 걸어보세요. 여섯 번째는요, 계란 삶을 때 소금을 넣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계란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껍질이 잘 벗겨진다고 하면서요. 근데 소금을 넣으면 계란에 염분이 스며들어요. 미세하게라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쌓이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는 거죠. 소금 없이 삶아도 껍질은 잘 벗겨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란 삶을 때 소금 넣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빼세요. 일곱 번째는요, 하루에 계란은 한 개만 드시는 겁니다. 이거 정말 지켜주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챙긴다고 계란을 하루에 두세 개씩 드세요. 근데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계란 한 개면 충분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어나고 콩팥만 힘들어져요. 적당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개면 충분해요. 여덟 번째는요, 계란을 늘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계란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져요. 오늘은 아침에 먹고 내일은 점심에 먹고 이렇게 불규칙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계란 한 개, 이렇게 규칙을 만드세요. 아홉 번째는요, 계란 먹은 날은 다른 고단백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아침에 계란 먹었으면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기를 좀 줄이세요. 하루 총 단백질 양을 조절하는 거죠.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소화도 힘들고 콩팥도 부담스러워요.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양 조절하면서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열 번째는요, 일주일에 하루는 계란을 안 먹는 날을 만드시는 겁니다. 쉬는 날이 필요해요.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몸이 지쳐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계란 대신 다른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두부도 좋고 생선도 좋고요. 다양하게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10가지만 실천하시면 계란이 진짜 보약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계란을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단백질 풍부하고 영양 많고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계란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예요. 같이 먹는 음식이 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계란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 들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습관들 다시 한번 보세요. 계란과 두유 같이 먹기, 계란 먹고 바로 밥 먹기, 계란 후에 진한 차나 커피 마시기, 퍽퍽한 완숙 계란만 먹기, 짠 양념 많이 찍어 먹기.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걸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을 매일 먹는데도 영양은 제대로 흡수 안 되고요. 소화는 안 되고 노폐물은 쌓이고 콩팥은 점점 약해지고 몸은 자꾸 붓고 혈압은 오르락내리락하고 결국에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온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한 개로 하루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챙길 수 있고요. 소화도 잘 되고 콩팥 부담도 줄어들고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이게 바로 계란을 제대로 먹었을 때 얻는 효과예요. 그럼 오늘 당장 뭘 실천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계란 드실 거죠? 그때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마시시고요. 계란은 반숙으로 부드럽게 익혀서 한 개만 드세요. 거기에 사과 반쪽 곁들이고요. 양념은 들기름 한 방울만 살짝 뿌리세요. 드시고 나서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고요. 두유나 차는 최소 1시간 후에 드세요. 이것만 해보세요. 딱 하루만이라도 해보시면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끼실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60대 이후 꼭 점검해야 할 아침 식사 습관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말고도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반대로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실천하고 계신 습관은 뭔지, 혹시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세요.